도현 양을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매끄럽게 진행하는 노련함에 참 인상 깊었죠. 그냥 비타민 같은 애였어. 너는 항상 밝았으니까. 힘든데도 힘든 티도 전혀 안 내고 밝게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고 고마웠어요. 마음과 생각이 너무 깊은 아이라서 한없이 정을 주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단점을 잘 알고 메꿔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언니는 어디나 잘 어울리고 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만큼은 도나운서가 아닌 김도연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도연입니다. 어색해! 다름이 아니라 3월 13일이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딱 10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좀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 그리고 제가 방송적으로 다가가는 분들, 제작진분들이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포멀한 자본주의적인 제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It is honor for me to introduce myself, the Jersey girl 도연 김.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전 13살부터 18살까지 미국 뉴저지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덕분에 영어 회화에 능하고요, 우리말도 잘합니다. 대학에서는 연기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에 아나운서란 직업을 접하게 되고 빠르게 매료됐는데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조금 더 가깝게 그러나 정갈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 직업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3년차 아나운서, 곧 있으면 4년차에 접어듭니다. 팍스경제TV부터 MBN 리포터, 지금 롤큐로 게임 캐스터, 게임 아나운서 등등 여러 가지 말하는 직업들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는데요. 앞으로도 나아가고 싶은 길이 엄청 많고 이루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제가 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제 자본주의 자기소개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 학원을 처음 다녔을 때 제가 되게 막 소름 돋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 저는 MBTI가 그때 당시에 ESTJ였단 말이에요. ESTJ는 젊은 꼰대라고 표현이 됩니다. 유연하다기보다는 빳빳이 서 있거나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자라는 거는 굉장히 유연함을 요구를 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연기력과 나의 이런 상상력에 한계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연기를 포기하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지. 정제되어 있고 전달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진짜 남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하는 제 자신에 굉장히 행복했을 정도였습니다. 입사를 했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팍스경제TV 면접을 볼 때 카메라 테스트를 총 25명을 불렀어요. 최종까지 올라갔던 거는 5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최종까지 5명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되게 간절하기도 했지만 그냥 뭔가 그날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죠. 특기 있냐? 그러면 뮤지컬 노래 부르고 뭐든 이렇게 시키면 저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면접을 했던 그 분들한테 좀 죄송할 정도로 제가 혼자 많이 까불었어요. 무튼 그때 그 당시에 제 자리는 그렇게 까부는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 그거를 저에 대해서 평을 해주신 조연출님이 저에게 이제 합격 통보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요? 제가 됐다고요? 이러면서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다시 올라가서 계약서를 쓰고 차주에 이틀 동안 리허설을 미리 해보고 그리고 대망의 6월 18일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새 얼굴 김도연입니다. 제 이 넘치는 에너지를 오늘의 코인에 모두 쏟아부을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는 코인 인터뷰, 그리고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코인 시황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코인, 이렇게 프로그램 두 가지가 제 역할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코인 뉴스를 전달을 하는 코인 365, 되게 엔터테이닝적인 거를 가미하는 핫코인까지, 아니다, 하나 더, 기업 탐방.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 5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악영에 있었던 아나운서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아나운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제 인생도 없었고 친구도 안 만났고 연애도 안 했고, 왜냐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물구나무 서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혈압이라서. 그러고 씻고 방송하고 집에 오고, 오후에 또 촬영이 있으면 오후에 촬영까지 또 목동에 남아있고, 그래서 사실 마음의 여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9개월 만에 합격한 케이스다 보니까 실력이 탄탄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못 믿는 게 되게 많이 컸어가지고 일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이 늘기 위해. 그러다가 뭐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하나죠. 일이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퇴사를 결정합니다. 1년 좀 안 됐었죠. 10개월쯤 됐을 때 퇴사를 하고, 모든 게 다 싫어서 번아웃이 너무 많이 와서. 전 진행을 맡은 김재은입니다. 동영상인데. 아니 그러니까 세마가 좀 Thank you for the interview. 그리고 나서 이제 MBN 리포터가 한 반년 뒤에 됐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즐거웠고, 그때 당시에 함께 했던 그 작가님 분들도 그렇고 뭐 팀장님도 그렇고 다 너무 좋았는데 있었어요.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때 뭔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인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만을 했기 때문에 좀 사람한테 경계가 없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저의 약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을 경계를 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좋은 양분으로 남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그 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MBN을 그만두고 코로나의 시국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하루에 15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게 없으면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모두가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원 감축도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업계가 지금 거의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계속 답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너무 불안하다. 롤큐랑은 아시아경제에서 일을 할 때 이미 컨택이 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크리에이터 파티에 놀러 갔다가 이제 그냥 관종역으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막 이러고서 인사하고, 사실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 안에서 그때 나름 좀 유명했거든요. 각포크루의 메르시, 도르시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롤큐에 그때 그렇게 처음에 눈에 띄게 되고, 롤큐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롤큐에서 이제 계속 어쨌거나 게임력 사무소도 함께 하고, 그리고 PKC 배틀그라운드, PKC 페이즈 2도 두징이님이랑 함께 중계하실 기회를 주면서 게임캐스터의 그런 길을 또 처음 터보고, 롤큐와 함께하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았죠. 크리에이터 매치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 뭐 탑급식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웹예능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롤큐에 사실 둥지를 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롤큐 분들이 너무 좋았고, 정규직 이야기를 서로 계속 오가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코로나가 아주 너무너무 심한 그 8월에 저를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그랬죠. 네, 이렇게 제가 그래서 1000일 동안 아나운서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뭐였냐, 가장 크게 성장한 점이 뭐였냐 하면, 사람 대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깨닫게 된 그런 1000일이었습니다.
첫 회사, 특히 우리 팀을 너무 잘 만나서 제가 잘 배웠고, 그리고 리포팅을 하면서 그런 동선 같은 거나 어떤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저희 팀장님이 정말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이런 걸로 좀 내가 그래도 이제 프로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고 깨달았고, 일을 하면서 여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카메라를 대놓잖아요. 그러면은 아나운서 학원 처음 갔을 때 덜덜덜덜덜 그냥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어. 그냥 우리 반 사람들이랑 선생님만 있는데도 전 떨었어요. 왜냐면 배우는 카메라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는 계속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만 볼 때 떨게 되고, 이제는 면접을 봐도 안 떨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여유들? 근데 이게 진짜 내공에서 나오는 짬바이다. 약간 그런 거죠. 이거는 정말 켜켜이 쌓이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게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는 알죠. 그래서 전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들,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만 되게 빡빡하지 남들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제 이름이 법도도의 이끌연인데, 법도라는 게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생활적인 것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잘 해내는, 이런 제 이름의 뜻을 가져서인지 아니면 그걸 더 잘 지키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그런 인생을 잘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근래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부터 17살까지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저는 목표가 생겼어요. 원래도 제 목표는 게임 아나운서 중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자 이런 거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자 였지만, 지금은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저를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더 라는 요즘 그런 집착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일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일이 제일 좋고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하죠.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제가 반짝반짝 빛나서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함께 빛나겠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친근감까지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까먹어서 그러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운서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